지하철 안전,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단호하게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뉴욕 지하철 안전 책임자로서 오늘도 끔찍한 사고,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4일 맨해튼 96번 가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 승객 24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의 무력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믿었던 뉴욕 지하철. 안전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가 아닌 노후화로 인한 것이다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았죠. 언론들은 일제히 안전의 문제를 삼았고, 뉴욕시장은 직접 나서서 시민들의 발인 뉴욕 지하철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뉴욕 도시교통안전 책임자가 한국 지하철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뒤 즉시 전화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보고 상기된 얼굴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가능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도시교통안전 전문가인 사라 앤더슨입니다. 저는 매일 수십 개의 화면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안전 시스템 보고서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시민들의 민원의 소리를 분석합니다. 그날의 아침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여기 도와주세요. 열차가 추돌해서 사람들이 다쳤어요. 빗발치며 올라오는 메시지의 구급차를 타고 한 번에 현장에 달려갔죠. 그곳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부서진 열차의 모습,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얼굴, 그리고 흐트러진 역사 내부. 사고 원인은 100년도 더 된 낡은 신호 시스템 때문이었죠. 이런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저는 수많은 사고 현장을 목격해왔어요. 맨해튼 96번 가역에서 발생한 열차 추돌 사고로 인해서 승객 24명이 출근길에서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10대가 지하철 서핑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하철 위에서 스릴을 즐기려다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의 철없는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고 현장이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하철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런 안전장치나 위험 신호가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고였죠. 특히나 그 아이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초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열차가 들어오는 순간 무고한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린 것이죠. SNS에서도 유명했었던 사건이었는데 사람들이 조회수를 올리는데 눈이 멀어 알지도 못하는 승객을 뒤에서 밀치고 달아가는 행동이었어요. 경찰이 CCTV를 통해 용의자를 잡았지만 붙잡힌 사람은 나는 그저 SNS에서 올라온 영상을 보고 재미있어 보여 따라한 것 뿐이다라고 말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안전 책임자로서 이런 끔찍한 폭력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어요. MTA의 보고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한때는 각국의 나라에서 뉴욕 메트로폴리탄을 보러 유학과 연수가 줄이었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뉴욕의 지하철은 범죄와 자살 시도하는 곳의 온상이 되어버렸어요. 2024년 한 해 동안 537건의 선로 무단 침입이 있었고 그중 105건이 충돌 사고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자살 및 자살 시도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27건이라는 통계는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뉴욕 시민들의 불안한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시설물들, 고장난 신호등, 불안한 플랫폼. 한때 뉴욕의 자랑이었던 지하철이 이제는 시민들의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하철 안전 문제는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지하철에 올라타는 시민들, 자녀들의 등하교길을 걱정하는 부모님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직장인들의 불안감까지. 이 모든 것이 제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특히 최근에는 노숙자들의 지하철 점거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피해 지하철역으로 모여드는 노숙자들. 이들을 단순히 내쫓을 수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의 문제 때문에 인도주의적 해결책과 승객들의 안전 사이에서 저는 매일 고민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시민들에 대한 혐오, 범죄도 지하철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직후에 지하철을 탑승한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 지르며
발로 차고 침을 뱉었던 인종차별적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시설 개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복잡하고 근본적인 사회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매일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부족, 노후화된 시설, 시민들의 불신, 모든 것이 악순환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때로는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한 개인의 노력이 너무나 미약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한 서울 메트로의 안전 시스템 분석 보고서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다른 곳에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뉴욕의 지하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려고 해요. 그곳에서 우리가 찾던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울 메트로 안전 시스템 분석 보고서. 책상 위에 놓인 이 보고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며칠째 해외 지하철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은 처음 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메트로의 사고 발생률은 뉴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뉴욕에서 한 달 동안 발생하는 사고가 서울에서는 1년 동안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서울 전역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일부 역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이 시설이 서울에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모든 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AI 기반 관제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는 인공지능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석한다는 내용이었죠.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승객이 있으면 즉시 감지해 안전 요원에게 통보하고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 조치를 취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기 시스템과 화재 감지 장치에 대한 내용을 읽으며 뉴욕과의 격차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전히 수동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이 시스템들이 서울에서는 이미 자동화되어 있었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측정하고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라니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뉴욕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이미 서울에서는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안전 문화였습니다. 기술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 의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정기적인 안전 교육, 비상 상황 대비 훈련, 시민 참여형 안전 캠페인까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밤늦게까지 읽은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분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직접 한국을 방문해 이 시스템을 경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사를 찾아가 한국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6시간의 비행 동안 서울 메트로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었어요. 이번 출장이 뉴욕 지하철 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제 곧 이 완벽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강남역입니다. 열차 출입문이 열립니다. 내리실 문이 열리니 내리신 후에 타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의 첫 아침, 저는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 서 있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서울. 그리고 제가 마주한 광경은 마치 다른 세상과 같았습니다. 보고서로만 접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출근 시간대의 강남역은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역만큼 붐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많은 승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잡함 속에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노란 선 앞에 승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열차가 정밀하게 선로에 진입하는 순간 저는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스크린도어와 열차의 문이 정확히 일치하며 멈췄고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한 줄로 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모든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김민수 부장이 저를 관제센터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본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모든 역사와 열차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죠.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알람이 울리고 담당 직원이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4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부장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대응하는데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을 서울에서는 단 4분 만에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대기 중인 안전요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사고를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실시간 환기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역사의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자동으로 환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화재 감지 시스템은 미세한 연기까지 감지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일반 시민들처럼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짧은 구간이었지만 그동안 보고서로만 보았던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열차 위치를 확인하고 교통카드로 매끄럽게 게이트를 통과했죠. 오후 시간, 저는 서울교통공사 연구소에서 더 자세한 시스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장님의 설명은 제가 아침에 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운영되는지 이해하게 해주었죠. 우리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연구소장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스크린도어 설치 이후 안전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통계 자료를 보며 뉴욕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통합교통 시스템이었어요. 하나의 교통카드로 지하철은 물론 버스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죠. 2025년 하반기부터는 카드 태그도 필요 없는 비접촉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뉴욕의 낡은 교통카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면서 또 하나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역과 구간에서 사지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었죠. BBC와 CNN이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평가한 것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여전히 통신이 끊기는 구간이 많은데 말이에요. 우리 지하철역의 88%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시설이 이렇게나 잘 갖춰져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쾌적한 환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한겨울에도 따뜻한 실내 온도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뉴욕의 지하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장난 에어컨이나 히터를 떠올리며 저는 다시 한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연구소장님의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갖춰도 그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었죠. 서울의 시민들은 이 훌륭한 시스템을 더욱 빛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설명을 들으며 기다리는 동안 벽면의 디지털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차 도착 시간부터 날씨, 뉴스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열차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안내되어 승객들이 덜 붐비는 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시간으로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서 승객들의 불편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물론이고 노약자를 위한 자리도 자연스럽게 비워두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했고 통화는 역사 밖에서만 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 지하철을 경험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닌 시스템과 문화의 차이였죠. 저녁이 되어 마지막 브리핑을 마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곳에서 본 모든 것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었죠. 뉴욕도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질서와 배려의 문화를 뉴욕에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뉴욕시청 회의실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을 담은 개혁안을 준비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시의원들의 표정에서 이미 거절의 기색이 역력했죠. 뉴욕은 한국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반박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첨단 시스템을 도입할 예산은 어디서 마련하죠? 두 번째 반대 의견. 뉴욕 시민들이 그런 질서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일격이 날아왔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온 예측 자료를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제안한 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첫 해에만 중범죄가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통계였죠. 지하철 이용객 만족도는 현재 48%에서 최소 65%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어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행하는 모든 열차에 순찰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결과 심야 시간대에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을 설명했죠. 100개 역사에 설치될 안전 펜스 계획, 강화된 조명 시설, 일부 역에 도입된 무기 탐지 스캐너의 효과도 덧붙였습니다. 맨해튼 지역구 의원인 토니 시모네가 제 발표에 힘을 실어주었어요. 저는 뉴욕 지하철 시스템 전역에 안전 장벽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모네 의원의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노숙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입원 조치를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무임승차 문제도 언급했어요. 낡은 개찰구를 현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죠. 이는 단순한 요금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내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어요. 시민단체 대표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의 지지 발언에 회의실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 어머니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지하철에 태우며 불안에 떱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어주세요. 이 말에 모든 참석자들이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여러 부서에서 보내온 협조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죠. 창밖으로 뉴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요. 한국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뉴욕만의 방식으로 뉴욕다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MT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684억 달러 규모의 개혁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뉴욕의 지하철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선언이었죠.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뚫고 이뤄낸 결과였기에 더욱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개혁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혼잡한 역사부터 순차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타임스퀘어역과 그랜드 센트럴역이 첫 번째 대상이었죠. 스크린도어만 제대로 설치되어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저는 스크린도어의 장점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안전성이었어요. 승객의 추락사고와 전동차 접촉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뉴욕 지하철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죠. 환경 개선 효과도 놀라웠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강풍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지하 승강장의 공기 질 개선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죠.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역무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열차의 무인 운전까지 가능해진다는 사실은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승객들의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승하차 시 승객들의 이동이 더욱 원활해지고, 열차가 고속으로 통과할 때도 안전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체적인 운행 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죠. 안전 기능 측면에서도 스크린도어는 필수적이었어요. 만약에 화재 상황에서 연기 확산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폭우나 폭설이 내릴 때도 승강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하철의 재난 대응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입니다.
시설 최적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죠. 역환기탑과 기계실의 규모를 줄일 수 있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 리모델링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언급한 것은 광고 효과였습니다. 스크린도어는 훌륭한 광고 매체가 될 수 있어요. 높은 주목도와 집중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설명하면서 저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용 문제를 걱정하던 시의원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크린도어 설치가 가져올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강조했죠. 그리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는 현대 지하철 시스템의 필수 요소이자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였으니까요. 그뿐 아니라 노후화된 역사 현대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역사 내 조명을 밝게 개선하고 안내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신호 시스템 교체 작업은 기술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과제였죠. 24시간 운영되는 뉴욕 지하철의 특성상 신호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은 매우 세심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심야, 시간대를 활용해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비록 일시적인 불편함이 있겠지만 이는 더 안전하고 정확한 지하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개방형 통로 열차의 도입은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혼잡도 분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열차는 칸과 칸 사이의 이동이 불가능해 특정 칸에 승객이 몰리는 현상이 있었지만 새로운 열차는 승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더욱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은 사실 가장 큰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열차 간격을 더욱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내 상업시설들이 현대화되면서 지하철역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정비된 역사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작은 미술 전시가 열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통해 공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불편 사항을 즉시 신고해 주셨어요. 이런 피드백은 프로젝트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앞으로의 5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위대한 여정의 한가운데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그 완벽한 시스템은 단순히 첨단 기술의 결정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수십 년간 함께 만들어온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울 메트로의 안전 시스템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 이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새로운 통찰을 얻곤 해요. 기술적인 혁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시민들의 의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오늘도 뉴욕의 지하철역들은 공사 중입니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신호 시스템이 교체되며 새로운 열차가 도입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변화 이면에는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한 시민이 보내온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변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MTA의 직원들도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배우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이제는 구호가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684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뉴욕다운 방식으로, 뉴욕만의 속도로 말이죠.
세계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도시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저는 조금씩 달라지는 뉴욕의 지하철을 봅니다. 새롭게 설치된 스크린도어 앞에서 질서 있게 줄을 서는 시민들, 깨끗해진 역사에서 미소 짓는 영무원들,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승객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혁신을 이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창밖을 바라보며 꿈을 꿉니다. 언젠가 뉴욕의 지하철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그날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뉴욕다운 방식으로, 뉴욕다운 속도로 말이죠.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시설의 현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 문화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인간적인 도시.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뉴욕의 새로운 모습이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서 매일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도시교통 안전 전문가 사라 앤더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시 감동적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